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가 몇 개냐면 한 40개는 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걸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 하루 3개 이상의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연매출 몇십억이 넘는 대표님들과 매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쌓아오면서 상위 노출이나 매출 향상에 좋았던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글들도 있었는데요. 체험단과 기자단도 수백 개의 운영을 해보고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르게도 해보고 또 정보성 글도 발행해보고 후기성 글도 발행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저품질이나 누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꾸준히 그려가며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글을 키워드가 크든 작든 무조건 상위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거의 80% 이상은 상위 노출이 실제로 되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걸 무료로 공개하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제 경험과 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노하우를 굳이 이렇게 공개를 왜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글 쓸 때 모호했던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꾸준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상위 노출, 키워드 잡는 법,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로그 글쓰기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상위 노출과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와 관련된 저희 노하우 3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편이고요. 아마 12개를 먼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팅을 작성할 때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컨트롤하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1. 글 쓸 때는 모바일 버전으로. 글 쓸 때는 모바일 버전으로 써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할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검색어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모바일 검색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우리도 모바일 버전에서 잘 읽히도록 써야 좋습니다. 글쓰기를 누르고 우측 하단에 가보면 모바일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볼 때 거부감 없이 쭉 읽힐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2. 인용구 사용.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용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글을 쓸 때 인용구를 쓰는 곳을 정해놓고 써야 합니다. 문단을 구분할 때, 그리고 내용을 정리할 때, 문장을 강조할 때 이렇게 3가지 경우에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인용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우리 글을 보고 여기서부터 문단이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단을 우리는 인용구를 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3. 키워드.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겠죠.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해야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일단 제목에 키워드를 썼다면 그 키워드들은 포스팅의 앞부분에 최대한 한 번씩은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키워드 반복은 글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5회 사이로 쓰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키워드인데 적게 들어가는 게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의도한 키워드를 많이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적게 쓴다 생각하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체 글자 수는 1800자 내외. 글자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소 300자는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2500자를 넘어가는 글은 오히려 더 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글자 수를 셀 때는 그 기준은 네이버에다가 글자 수색이라고 검색하신 다음 공백 제외를 기준으로 그 글자 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1800자에서 2000자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5. 글자 폰트. 글씨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체보다는 좀 더 가독성 있는 폰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폰트
폰트에 따라 블로그 퀄리티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읽기 좋은 폰트로 쓰는 게 결국엔 우리 블로그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에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많이 보이는 폰트는 나눔 명조, 마루브리 이런 것들도 있고 베이직한 것들은 나눔 고딕, 나눔 바른 고딕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 단 다시 시작해, 바른 히피, 우리 딸 송글씨와 같은 폰트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6.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기본 세팅이 15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6으로 한 단계 정도는 키워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C와 모바일 둘 다 이 정도 돼야 가독성이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른 크기로 하고 싶다면 실제로 본인이 발행을 해보시고 모바일로도 한번 보시고 PC로도 한번 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7. 글자 색상. 글자 색상은 최대 3종류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 너무 화려하게 글이 써져 있는 포스팅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으로는 색깔을 3가지 정도만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에다가 진하게, 두 번째는 검정색에다가 그냥 진하게,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노란 배경에다가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냥 단순 밑줄 표시하는 것도 쓰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너무 휘황찬란한 글은 오히려 보기에 안 좋습니다. 또한 네이버 알고리즘이 글자 색과 효과도 다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성 느낌이 날 만큼 너무 많은 꾸밈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8. 정렬. 이거는 블로거마다 조금씩 다르게 활용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운데 정렬로 쭉 해서 엔터를 많이 쳐서 발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좌측 정렬로 하시기도 합니다. 문장마다 엔터를 2번 쳐가지고 문장을 각각 구분을 해주기도 하고 뭐 카테고리나 후기성이냐 정보성이냐에 따라 좀씩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로 해서 문장을 2-3개 정도는 이어서 문단의 형태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나 문장이 너무 많이 이어지면 읽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 2개에서 3개 문장만을 이어서 작성을 하고 문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읽는 사람이 잘 읽히느냐, 가독성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9. 맞춤법 검사. 글을 쓰다 보면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맞춤법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원고를 작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맞춤법이 많이 틀리면 읽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에 맞춤법이 틀려 있다면 그걸 보는 고객들이 신뢰가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신뢰도를 깎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네이버 봇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포스팅을 볼 때 맞춤법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올바르게 정보를 긁어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봇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갈 테니까요. 맞춤법 검사는 하는 게 좋겠죠. 10.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자. 학교 다닐 때 글의 문단 구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죠. 저도 교사를 할 때 학생들 글쓰기를 가르칠 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류가 계속해서 써왔던 방식이죠. 인류가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단 구조가 뇌의 사고와 맞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글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혹시 막막하시다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문단을 5개로 나눕니다. 11. 문단을 5개로 나누고 문단마다 글자 수는 한 400자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문단을 총 5개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본론 1, 2, 3,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각 문단의 글자 수가 400개가 되면 4, 5, 20 해가지고 2000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000자의 글을 문단 5개로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문단 하나는 400자면 한 문장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50자 정도로 구성되기 때문이고요. 그거 이상 넘어가는 문장이 되면 길어지고 그러면 비문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문장은 최대한 그렇게 끊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2. 서론은 주제, 키워드를 꼭 언급해주기. 모든 컨텐츠는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글은 사실 원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스크롤을 쭉 내려서 그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유롭게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글이 잘 써져 있구나, 글에 대한 인식을 바로 받는 부분이 바로 첫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네이버 봇이, 네이버 알고리즘이 우리 블로그에 자꾸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봇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제목과 연관 있는 글이구나, 또 주제와 관련 있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목에 쓰인 주제나 키워드를 한 번씩은 앞부분에서 언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아직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많은데 벌써 12가지가 끝나버렸네요. 제가 지난번 특강을 진행하고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후기를 보면서 위비 채널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서 열심히 포스팅을 하고 계시지만 정작 상위 노출하는 방법, 글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로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드려서 각각의 블로그를 봐드리기도 했는데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드리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과 같은 컨텐츠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오늘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총 3편에 걸쳐서 36가지 정도 팁을 전달드리게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드리는 이 블로그 글쓰기 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말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신나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주변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실력을 갖추면 된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 성과와 실력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근데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실력을 올려드리면 된다 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실력이 다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결국 실력이 있는 분들만 남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이를 가르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해왔던 부분,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쌓아온 제 성과와 데이터를 가지고 제 시행착오를 공유해드리면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이 제 가치를 알아봐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의 성과를 가진 분들과 제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많은 분들,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이 시행착오와 팁들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게 된 경로는 다들 다르시겠지만 결국 제가 드리는 이 컨텐츠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저를 지켜봐 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맞는 좋은 컨텐츠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블로그 글쓰기 꿀팁 정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